어젯밤 비트코인 시장은 좋은 출발에서 갑자기 식는 분위기, 그런 흐름이 나왔죠.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가격이 꺾여서 ETF가 빠진 게 아니라 ETF 흐름이 꺾이니까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만드는 재료가 크게 세 가지인데,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일자리 고용 지표를 앞둔 위험자산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전통금융의 ETF 라인업 확대 같은 구조적 뉴스들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젯밤 사이에 비트코인에 영향력이 있는 해외 매체들의 뉴스들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그 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택하는가? 이 문제죠. 어제 주요 외신들의 보도 요지는 거의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중에 반등 흐름을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밀리면서 9만 달러 초반대까지 후퇴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왜 하락했는가 하는 하락의 성격입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대형 악재로 무너진 장면이라기보다는 연초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를 앞둔 관망심리, 이 두 가지가 겹친 전형적인 대기 국면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트레이더들이 취하는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달리기보다는 잠깐 숨을 고르자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젯밤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하루 기준 약 4억 8,6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는 해석입니다. 이제 ETF는 부수적인 변수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는 주 변수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물량, 고래 매집이 주연이었고 ETF는 될까 말까가 최대 이슈였죠. 그런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톤과 내용이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TF 자금 흐름이 시장 심리를 지배한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변화 위에서 우리의 판단과 확신을 더 견고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ETF에서 돈이 빠졌다는 뉴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격에서 더 쫓아갈 확신은 약하다. 고용지표 같은 이벤트를 보고 다시 판단하자. 즉, 불신이 아니라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기사들의 공통으로 깔린 배경은 하나입니다. 미국 고용지표를 앞둔 경계심리인데, 고용이 강하면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고 위험자산은 숨고르기 국면이 됩니다. 반면에 고용이 약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다시 불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이 난 하락이 아니라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침묵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뉴스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둡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꿉니다. 장기 보유 전략은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호들러는 뉴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다르게 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ETF가 들어왔는지, 어제 ETF가 나갔는지, 이번 주 고용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비트코인의 투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자산의 구조의 본질이 무엇인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가? ETF 유출 뉴스가 나오면 단기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에 호들러는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정이 구조를 훼손했나? 제도적 흐름이 꺾였나? 그리고 결론은 늘 같습니다. 아니다. ETF 유입과 유출이 매일 기사로 나올 정도면 비트코인은 이미 실험 자산의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그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트레이더들만 돈을 다 벌어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다른 자산 혹은 나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잠깐 수익을 내고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은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흐름만 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순환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에서는 125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도 있습니다. 1%만 움직여도 125%의 수익과 손실이 나는 그런 엄청난 거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로 청산이라는 거죠. 이 설명은 제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구조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합니다. 이게 이 채널의 선택이고 이게 호들러의 선택입니다. 뉴스는 판단의 재료일 뿐 전략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호들러는 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그 구조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본 뉴스들인데요. 늘 느끼지만 뉴스라는 건 참 묘합니다. 몰라서는 안 되지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뉴스의 결론을 믿기보다 그 안에서 걸러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좋다고 하더라, 저게 온다더라, 이런 뉴스만 믿고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릿고개 이야기, 악마의 바퀴, 마작 같은 엉뚱해 보이는 예시들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조금 떨어져서 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량을 함께 키워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왜 저게 맞지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용기, 매일 가격만 보면서 오르면 흥분하고 내리면 의기소침해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한번 결정을 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